자, 쟁점형 키워드 가지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편에 들어가네요. 자, 재헌 헌법상 위헌법률 심판 기관은요. 자, 헌법위원회죠.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 심판을 담당했다. 자, 탄핵재판소가 있었죠. 재헌헌법엔 헌법위원회랑. 자, 3차 개정헌법 20하고 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있었고요. 자, 위탄 정쟁 선거죠, 선거. 자, 위탄 정쟁 선거에 관해서도 이제 20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간장했다. 자, 위탄 정쟁소, 자, 헌법소원은 현행 헌법이 유일하고요. 자, 5차 개정헌법, 자, 상공이죠, 상공. 자, 상공헌법은 대탄대로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자, 대법원과 탄핵심판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7차 개정헌법상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이건 헌법위원회를 두고 있었고요. 자, 8차도 마찬가지다. 자, 7차, 8차 개정헌법상 탄핵 심판 기관은 헌법위원회였다.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 재판관 회의 의결 전족소 최근에 바뀌었다고 했죠. 자, 3분의 2 초과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네, 3분의 2 초과 출석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7일 이상의 출석이었는데 네, 뭐 임기 만료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이제 참석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3분의 2 초과 출석으로 바뀌었다. 자, 헌법 소원 심판 지정 재판부 사전 심사에서 본안 판단이 가능하냐? 자, 헌법 소원 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정 재판부를 둘 수 있는데요. 자, 원칙은 전원 재판부에서 심판하는 게 원칙인데, 자, 헌법 소원 심판 같은 경우에만 지정 재판부를 둘 수 있는데, 자, 사전 심사 에서 본안 판단 아니고 이제 적법성, 적법 요건만 판단할 수 있죠. 자, 청구의 적법 요건만 이제 판단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는. 자, 사전 심사에서 그래서 각하 결정하지 않으면 심판 해부 결정을 해야 된다. 자, 적법 요건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각하 결정만 하게 되겠죠. 자, 각하 결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전원 재판부로 이제 심판을 회부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사전 심사에서 지정재판부가 할 수 있는 주문은 각하 결정 아니면 심판 해부 결정이다. 자, 동일한 사건에서 2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을 기피할 수 있느냐? 자, 2명 이상 기피는 안 된다고 했죠. 자, 1명까지만 가능하다. 재판관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2명 이상은 이제 기피할 수 없도록 했어요. 자, 당해 사건 당사자가 위헌법률 심판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위헌법률 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죠. 당해 사건 당사자는 위헌 제천 신청을 할 뿐이지 위헌법률 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위헌법률 심판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고요. 자, 위헌법률 심판 그 자체도 이건 법률에 관한 거니까 대세적 효력, 법구적 효력이 있는 거죠. 자, 이럴 경우 재심을 허용하면은 이제 법적 혼란 이렇게 좀 파급이 크다 보니까 법적 혼란이 크게 될 수 있다. 자, 법적 안정성이 구체적 타당성보다 더 중요한 심판 절차니까 재심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죠. 자,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에 있어서만 국선 대리인 제도를 규정하는지, 자, 그렇죠. 자, 헌법소원에 있어서만 국선 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자, 헌법소원은 이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죠.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심판 절차를 이제 헌법소원과 탄핵 심판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데 무자력인 경우 이렇게 헌법소원 심판, 자,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국선 대리인 제도를 둬야겠죠. 따라서 이렇게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이제 국선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고요.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위 공직자니까 굳이 이렇게 국선 대리인을 둘 필요가 없다고 봐서 자, 헌법소원에 있어서만 국선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다. 자, 권한쟁의 심판에서 심판 청구 치하가 허용되느냐? 자, 허용된다고 봤죠. 자, 권한쟁의 심판이 객관적 소송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자,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 권한 이거를 행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 그리고 권한쟁의를 통해서 그 권한 다툼을 해결할 것인지 여부도 이제 국회의원에게 선택이 주어진 것이니까 치하할 것인지, 자, 그것도 이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봤죠.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도 치하가 허용된다. 심판 청구 방식은요, 자, 청구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경우에는 자, 법원에 제청서,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자, 국회에 소추 의결서가 요거 가름한다고 했죠, 청구서를. 자, 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다시 동일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 다시 동일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죠. 자, 민사소송법에
중복 소제기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자, 기망에 의해 심판 청구를 취하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느냐? 자, 취소할 수 없죠. 자, 소송행위 표시주의가 적용된다고 했죠. 자, 소송행위 같은 경우에는 자,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니까 자, 내심의 의사보다는 자, 표시를 따르게 된다. 표시주의가 적용되니까 자, 기망에 의해 심판 청구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할 수는 없다. 자,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헌법소원, 자, 권리구제의 헌법소원이라고 하죠. 자, 2항의 헌법소원, 이혼심사의 헌법소원이라고 하죠. 자, 병합 제기가 가능하다고 봤어요. 자, 같은 개인이 청구하는 심판의 절차에 해당하고 자, 헌법재판소로 또 심판 기간도 같고요. 또 이거 병합 제기 인정 안 하면 따로따로 제기해야 되는데 또 소송 또 낭비가 되죠. 자, 그래서 병합 제기 가능하다고 봤고요. 자, 권리구제의 헌법소원에서 청구 취지에 구속되어 심판 대상을 확정해야 되느냐? 자, 그렇지 않죠. 직권,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고 했죠. 직권심리, 직권조사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자,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소송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네, 당사자주의 이렇게보다는 직권주의, 직권조사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청구 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침해되는 기본권이랑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자, 헌법재판 심리 방식은요. 자, 서면 심리하는 걸 잘 봐두셔야 겠죠. 서면 심리라는 건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이다. 자, 우리 헌법재판에서 가장 많이 처리하는 사건은 서면 심리로 하도록 했고요. 자, 구두 심리로 하는 건 탄핵, 정당해상, 권한쟁의 심판이다. 자, 이렇게 탄핵, 정당해상, 권한쟁의 심판은 대립 당사자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구두 변론 방식을 취하고 있다. 종국 결정의 선고와 변론을 심판정 외에서 할 수 있는지 자, 심판정에서 하는 게 원칙이긴 하나 예외가 인정된다고 했죠. 자, 필요에 따라서는 선고와 변론도 심판정 외에서 할 수 있다. 자, 국가 부담하는 심판 비용에 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이 포함되느냐? 자, 이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헌법재판소 받을 권리를 좀 더 이제 실제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게 더 낫겠다. 따라서 심판 비용엔 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봤고요. 자, 181의 심판 기간이 훈시적 규정인지 훈시적 규정이라고 했죠. 자, 심판 내용에 따라 개별적 사건에 따라서는 180일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도 많죠. 180일을 지키긴 그래서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이거는 훈시적 규정이다. 자, 그리고 이거는 180일 지나갔다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걸 강제하는 제재 규정은 없죠. 따라서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으로 보고 있고요. 자, 변론과 선고는 공개가 원칙인데요. 자, 서면 심리, 자, 평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자,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자, 주문 결정은 자, 각하가 2명인 경우, 자, 헌법 불합치가 1명인 경우, 단순 위원이 1명인 경우, 자,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부터 더해 가면 된다고 했죠. 자, 단순 위원이 가장 이제 청구인에게 유리하니까 자, 4명 이거 더하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 불합치죠. 자, 헌법 불합치 지금 1명이니까 더하면 5명, 6명이 안 되죠. 자, 따라서 자, 이거는 합헌 결정을 하게 된다. 자, 일단 소송 요건의 선순위성에 따라서 자, 소송 요건의 선순위에 따라서 소송 요건을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각하가 2명밖에 없으니까 자, 나머지 이제 과반수는 자, 5명은 이제 적법하다고 본 거죠. 적법하다. 따라서 이제 각하는 아니고요. 자, 합헌이냐 아니면 위헌이냐가 문제인데 자, 위헌이 나오려면 6인 이상이어야 되는데 5인밖에 안 되죠. 그래서 위헌 결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합헌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경우 한번 다시 볼까요? 자, 한정위원 5명, 헌법 불합치가 1명이고 단순위원 3명인 경우 자, 가장 유리한 것부터 더해 가면 된다고 했죠. 자, 3명, 단순위원 3명이고 자, 그 다음에 헌법 불합치가 1명이니까 더하면 4명이죠. 한정위원이 더해야 이제 6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정위원 결정을 한다. 자, 재판관 8인 중 4인이 각하인 경우 자, 각하 결정해야 되느냐? 자, 각하 결정해야 된다고 봤죠. 자, 소송 요건의 선순위성 얘기했죠. 자, 그래서 소송 요건을 구비했다. 자, 적법하다고 판단하려면 자, 7인 이상 재판관 출석에 자, 과반수
자, 과반수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적법하다고 보게 되는 건데, 자, 8인 중 과반수면 5인이죠. 자, 5인이 적법하다고 봐야 되는데 4인이 각하고 나머지 4인이죠. 4인이 적법하다고 본 거니까 5인이 안 된다. 자, 따라서 이거는 각하 결정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법이 명문으로 가처분을 허용하는 경우, 자, 전권가라고 외우려고 했죠. 자, 정당 해상 결정 심판과 자, 권한쟁의 심판. 여기는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법이 명문으로 가처분을 이제 인정하고 있고요. 자, 탄핵 소추 의견을 받은 자의 직무 정지를 위한 가처분이 인정되느냐? 자, 이건 우리 헌법이 바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탄핵 소추 의견을 받은 자의 직무 정지한다고. 따라서 자, 굳이 이렇게 가처분 인정할 필요 없죠. 가처분 인정되지 않는다. 자, 가처분 심판에서 인용 결정 정족수, 자, 원칙으로 돌아가서 자, 7인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자, 헌법 소원이나 자, 권한쟁의랑 똑같아요. 자, 가처분 의견 정족수는 똑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7인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자, 지정재판부 사전 심사만 할 수 있다죠. 여기서 이제 가처분 인용 결정이 가능하냐? 자, 지정재판부에서는 각하 결정 아니면 심판 해부 결정만 할 수 있다고 봤죠. 자, 적법 요건만 심사할 수 있으니까 자, 가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 자, 인용 결정은 안 된다. 자, 각하 결정 아니면 심판 해부 결정만 가능하죠. 자, 인용 결정, 자, 본안 판단을 할 수 없다. 자, 가처분 요건은요, 손해 예방의 자, 필요성, 자, 그리고 긴급성을 요건으로 하고요. 자,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자,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 자, 이중 가설 이론을 적용되죠. 자, 가처분에 대한 기각 후에 본안 판단에서의 이제 인용될 경우에 불이익과 자, 가처분을 인용하고 자, 본안 사건에서 기각될 경우의 불이익을 비교해서 이제 판단하게 된다. 자, 본안 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가처분 인용할 수 없겠죠. 가처분의 요건 중 이제 본안 사건과의 관련성,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일 걸 요건으로 하는데 본안 사건이 적법하게 계속 중요하겠죠. 따라서 본안 심판이 명백히 부적법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인용할 수는 없다. 법령 헌법소원이에요. 법령 헌법소원에서 가처분 허용되느냐? 법령 헌법소원에서 가처분은 허용된다고 봤어요. 다만 이제 좀 더 요건이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했죠. 법령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가중된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자, 요것이 더 추가되죠. 법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요건을 가중했다. 자, 입국 불허 결정을 받은 외국인의 변호인 접견 거부의 효력 정지 구원은 가처분에 대해서 자,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고 봤죠. 자,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가처분 결정 요건도 똑같다고 봤어요. 자, 손해 예방의 필요성과 자, 긴급성. 자, 여기서도 이제 이익 형량을 통해서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에서 당해 사건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제 기각 결정을 했죠. 자,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설치하지 않았는데요. 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당해 사건이 정지가 되지가 않고 이제 나중에 이제 확정 판결 나오면 이제 인용된 경우 이제 68조 2항에 따른 이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선 이렇게 나중에 인용 결정 나오면 이제 재판이 확정되면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자, 그런 취지를 보건대 당해 사건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요. 다만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자, 국무총리 서리 임명 행위의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이 자, 본안 피신청인과 일치하느냐? 자, 이건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본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 임명 행위를 다투는 거니까 자, 임명을 한 대통령이 이제 상대방이 되는 거고요. 피청구인이 되는 거죠. 가처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총리 서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거니까 자, 총리 서리가 이제 대상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일치하지 않았다. 자, 위헌, 탄핵, 정당해상, 자, 헌법소원의 인용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요. 탄핵 결정, 위헌 결정, 정당해상 결정, 자,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시에는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 자, 권한쟁의 같은 경우에는 7인 이상의 출석에 자,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자, 심판 종류와 상관없이 재판관은 예외 없이 이제 의견을 표시해야 된다고 이제 규정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이제 탄핵이나 이제 정당 해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관 의견 이제 표시 안 해도 된다고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심판 종류와 상관없이 이제 무조건 재판관은 예외 없이 의견을 표시해야 된다. 자, 환정이행 결정의 기속력 대법원은 부정하고 있어요. 자, 단순히 법률 해석의 견해를 표명한 거에 불과하다고 봤죠. 자, 헌법재판소가 단순히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의 견해를 표명한 거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제 환정이행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달리 보죠. 헌법재판소는 자, 입법 형성권 존중 차원에서 환정이행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환정이행 결정도 위헌 결정의 하나 종류로서 기속력 인정해야 된다. 자, 헌재법상 기속력 규정은요. 위헌 결정과 자, 권한쟁의 심판 결정, 자, 그리고 헌법소원 인용 결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 법상 기속력이에요. 자, 결정 이유, 위헌 결정 이후에 기속력이 인정되느냐?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자,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 그 이후에 기속력이 인정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요한다고 했죠. 재판관 6인 이상이 자, 그런 결정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나 그 결정 이후에 기속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설령 인정한다고 하더라도예요. 자, 기속력이 미치는 국가기관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되느냐? 자, 이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죠. 자, 헌법재판소는 자, 기존에 본인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이제 변경할 권한이 있죠. 따라서 자,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느냐? 자, 재심이 허용되지 않죠. 자, 위헌법률 심판과 마찬가지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도 그 성격이 위헌법률 심판과 똑같다고 했죠. 따라서 자, 법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세요 법규적 효력이 있다 보니까 자,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효력이 좀 파급효가 크다. 따라서 자, 그에 대해 이제 재심이 허용되면 이제 법적 안정성이 크게 해하게 되겠죠. 따라서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법령 헌법소원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것도 법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자, 이것도 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권리구제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자, 개별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법령과 다르게 대세요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재심이 허용된다. 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절차에서 판단 유탈도 재심 사유로 허용되는지. 자, 판단 유탈은 과거에는 재심 사유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견해를 변경해서 자, 판단 유탈도 재심 사유로 허용하고 있죠. 자, 당사자가 주장한 거 판단해 줘야겠죠. 자, 정당해산 심판에서 법률 공백이 생기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창설할 수 있는지. 자, 절차를 창설할 수 있다. 자, 정당해산 심판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 권한을 준 우리 헌법의 취지상 자, 민사소송법을 준용했는데 자, 준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자, 법률 공백이 생기면 자, 우리 포괄적인 심판 권한을 가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창설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창설할 수 있다. 자, 권한쟁의 심판 절차의 준용 법령은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이 준용되는데 자, 행정소송법이 더 우선적이다. 민사소송법 법령과 접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자, 행정소송법만 적용되고 자, 그 이후에 이제 행정소송법이 없는 내용은 이제 민사소송법령이 적용된다. 자, 민사소송법상 자, 보조 참가 규정이 자, 위헌 법률 심판 절차에 준용되느냐? 자, 이건 준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보조 참가 규정은 당사자의 보조 참가죠. 그래서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 위헌 법률 심판은 어떻다고 했어요? 자, 위헌 법률 심판은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 위헌 법률 심판 성격상 보조 참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협정. 자, 이건 조약이라고 했죠. 자, 법률 효력을 갖는 조약이다. 따라서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된다고 했고요. 자, 위헌법률 심판 대상은 자,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데 자,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도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조약, 국제통화기금협정 같은 조약도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되고요.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예요. 부진정 입법 부작위도 68조 2항에 따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자, 원칙적으로 입법 부작위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없는 것으로서
자, 이형 법률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 같은 경우는 입법이 있는 거죠. 다만 이렇게 불완전 불충분할 뿐 입법이 있는 것이니까 그 입법 그 자체 법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미연 심사 가능하다. 자, KD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 적용 주장. 자, 이것이 이원 심사형 헌법 소원 대상이 되느냐? 자, 이건 진정 부작위라고 했죠. 진정 입법 부작위. 진정 입법 부작위로서 이원 심사형 헌법 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KD 같은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 같은 경우, 자, 근로기준법 전면적 주장은 새로운 입법을 해달라는 거죠. 근로기준법처럼, 자, 특수 형태 근로자의 근로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도 법률을 새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자, 불충분 불완전한 법률에 대한 이원 심사가 아니라 진정 입법 부작위에 대한 청구였다. 따라서 이거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징계시효 연장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건, 자, 이거는 징계시효 연장 규정을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봐서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봤죠. 자, 이거는 그래서 68조 2항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대상이 된다고 봤고요. 자, 간습법. 자, 간습법 같은 경우 우리 헌법재판소는 네, 법률 효력이 있다고 봐서 위헌 심판 대상 포함된다고 봤고요. 자, 우리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자, 대법원이 간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위헌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죠. 자, 한정이원 청구의 적법성. 자, 과거에는 한정이원 청구를 이제 부적법하다고 봤는데, 자, 우리 헌법재판소 견해를 변경해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제 단순히 법률 포서 문제나 적용 문제에 대해 다투는 것은 이제 적법하지 않다고 봤고요. 조례가 위헌 심판 대상이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봤죠. 자, 위헌 심판은 자, 법률이에요, 법률. 자, 조례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법률과 시행령, 규칙, 규범 일체가 위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고 봤죠. 자, 시행령, 규칙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니까 자, 이에 대해서는 자, 법률이 아니죠. 시행령, 규칙은 따라서 위헌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 시행령, 규칙이 이제 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이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봤죠. 조약, 긴급 명령, 자, 이것도 법률적 효력을 갖죠. 이럴 경우에는 위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재판의 전제성 의미는 자, 개적 따로 외우라고 했죠. 자,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자, 그리고 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일 것. 자, 다른 내용의 재판하게 될 것.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 다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은요, 그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거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자, 이유가 달라지거나, 내용과 효력이 달라지거나, 자, 이럴 경우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에 해당한다. 자, 처벌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의 재심 개시 여부 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 자, 재심 개시 여부 재판에서는 처벌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적용되지 않죠. 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 따라서 재판 전제성은 인정되지 않고요. 병역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형사재판에서 재판 전제성. 자, 원래 처벌 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인데, 자, 이렇게 병역 종류 조항처럼 간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라 하더라도, 자, 이 위헌 여부에 따라 자, 그 재판이 바뀔 수 있는 경우, 자,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죠. 형사재판의 내용이 달라지니까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됐다. 자, 확정되지 아니한 승소 판결을 받은 때 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자,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겠지만, 자, 이 경우는 이제 확정되지 아니한 거죠. 네, 다음 이제 상소를 하거나 이를 통해서 뒤집힐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재판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자, 유죄 판결로 몰수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재판이에요. 자, 민사재판에서 형벌조항의 재판 전제성. 자, 이건 부정되죠. 민사재판에서 형벌조항은 적용되는 게 아니죠. 자, 형벌조항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 판결을 뒤집어서 민사재판을 해야 해결되겠죠. 따라서 민사재판에선 형벌조항은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에는 중간재판,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포함된다고 봤죠. 따라서 이 재판에는 증거체부 결정도 포함된다.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헌법재판소가 직권 조사할 수 있는지, 직권 조사할 수 있다 맞죠? 우리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객관 소송이로서 직권 심리, 직권 조사주의가 적용된다. 다만 이제 재판의 전제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법원의 견해를 존중하지만 그 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경우,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법률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느냐? 이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제소기간 도과 후 무효 확인 소송한 거예요.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혼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명백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명백하지 않으니까 중내 명백설에 따르면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인데 제소기간이 도과했네요. 취소 사유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죠. 제소기간 도과에 따르면 이제 확정력이 생기니까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쟁송이 불가하죠. 이런 논리상 이제 처분 근거 법률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효 확인 소송에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거잖아요. 요 행위에 대해서, 이 행정 처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그래서 이혼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재판 전제성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의 전제성은 심판 종료 시에도 충족되어야 하죠. 구체적 규범 통제. 구체적 규범 통제의 취지상 구체적 사건이 계속되어야 하겠죠. 우리 재판에. 따라서 재판 전제성은 심판 종료 시까지 충족되어야 된다. 법률 이혼 여부가 재청 신청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어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느냐? 이거는 헌법 소원에서 인정되는 거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헌법 소원의 요건이지, 이거는 이혼 법률 심판의 요건은 아니다.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권리에 영향을 줄 필요는 없다. 간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 재판 전제성,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했죠. 직접 적용되는 법률과 내적인 관련이 있을 거. 간접 적용되는 법률이 이혼되는 경우, 직접 적용되는 법률도 이혼이 되는 그런 케이스, 직접 적용되는 법률 아니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간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이혼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적 관련이 있으니까 재판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진행된 소송 절차 관련 문제점에 선행 결정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재판 전제성 인정할 수 있냐? 인정된다고 했죠. 인지첩보 사건이었어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인지첩보를 면제하는데 국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혼 결정 나오면 이제 인지 보전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차후에 앞으로 이제 진행된 소송 자체에서 인지 보전 명령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 전제성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판단한 경우 재판 전제성 부정된다. 이거를 위헌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내용을 재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대법원이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봐서 처벌하지 않게 된 거니까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재판 전제성 부정된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때 재판 전제성 있느냐? 원칙은 없죠. 무죄 확정 이미 나온 거니까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헌법 질서 수호 유지를 위해서 이제 그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재판 전제성을 인정해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됐죠. 재판 전제성이 소멸된 경우, 이럴 경우에도 이제 헌법적 해명 중요성이 있으면 심판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원칙적으로 심판 종료시까지 있어야 되죠. 재판 전제성은. 그런데 소멸된 경우에도 이렇게 헌법적 해명 중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할 수 있다고 본 케이스가 있다. 당해 소송이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는 때, 이때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죠. 이 재판은요, 재판이 계속 중요해야 되는데 적법하게 계속 중요해요. 적법하게 법원에 계속 중일 걸 요건으로 한다고 그랬죠. 적법하게 계속 중요해야 된다. 따라서 소송이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는 때, 이때는 이혼 결정 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없죠. 따라서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항소심 각하 판결이 상고심에서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 자 이럴 경우 재판에서 인정될 수 있겠죠. 자 위에 거는 이제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는 때고요. 다른 결론은 안 나고 각하될 수밖에 없는 때.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상고심에 뒤집힐 수 있는 경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전제성이 인정된다. 약식 명령에 대한 재심 청구 관련 이제 재판 연장됐던 종합 문제네요. 자, 재심의 소각하 판결이 명백한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소각하 판결이 명백할 때, 이럴 때는 재판 연장 연장되지 않는다고 하죠. 자, 재심 개시 결정하지 아니한 채, 자, 본안 전제되는 법률 이원 제청한 경우, 자, 재판 전제성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자 이거는 재심 개시 여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아니라고 했어요. 본안에 적용되는 법률은. 자, 재심 개시 절차에서 재심 사유를 규정한 조항. 자, 이거는 여기 적용되는 법률이죠. 재심 개시 절차에. 이 조항에 대한 재판 연장은 그래서 인정된다. 자, 위헌 결정 시 동일 내용의 신법 조항에도 위헌 결정할 수 있는지. 자, 동일 내용의 신법 조항에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제 심판 대상을 확장해서 결정하고 있죠. 자, 위헌 결정할 수 있다. 자, 행정심판기관이 이원 본전 심판에 재청권을 갖는지. 자, 재청권을 갖는 건 법원이라고 했죠. 법원. 재판권을 행사하는 재판기관이 법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심판기관은 재청권을 갖지 않는다. 당사자가 재청 신청하지 않은 법률 조항도 법원이 심판 재청할 수 있는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죠. 당사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 재청할 수 있다. 위헌 재청 시 재판 정지가 원칙인데요. 다만 이제 긴급한 경우 종국 재판 외에 절차 진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 재청 시 재판 정지 기간이 구속 기간에 산입되는지, 산입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국가배상법상 이중 배상 금지 조항에 대한 이원 본전 심판 재청 신청 관련 종합 문제네요. 자, 심판 재청 신청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느냐? 자, 변호사 강제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변호사 강제주의는 당사자, 사인이 당사자인 사건. 사인이 당사자인 사건은 탄핵 심판과 헌법 소원이 있다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보고 있죠. 자, 탄핵 심판과 그래서 헌법 소원만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 자, 법관의 위헌의 의심 정도인데요.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위헌의 의심으로 보고 있어요. 자, 단순 의심 그리고 확신, 위헌의 확신, 요 사이 어딘가에 있는 합리적 의심 정도로 보고 있다. 자, 법관은 그래서 합리적 위헌의 의심이 있는 경우 위헌 재청을 이제 해야 된다. 자, 위헌 재청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느냐? 자, 우리 항고할 수 없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항고는 안 되고요. 자, 68조 2항에 따른 이제 유언 심사의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항고, 특별 항고, 자, 이런 건 안 된다. 자, 위헌 소원 심판 청구 시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할 수 있느냐? 자, 소원, 자, 헌법 소원 같은 경우에 이제 국선 대리인 제도가 적용된다고 했죠. 자,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헌법 소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 재판 받을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제 국선 대리인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위헌 법률 심판에서 기속력을 갖는 결정은 모든 결정이 아니라 위헌 결정이죠. 위헌 결정만 기속력을 갖는다. 자,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표네요. 자, 이 새로 들어온 조문이죠. 자,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이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죠. 종전에 이제 합헌 결정이 있으면 그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이에요. 있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자, 있는 날까지는 합헌으로 봐줘야겠죠. 그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자, 비형벌 법규예요. 자, 비형벌 법규의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인정되는 경우, 자, 원래 원칙적인 장래효지만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죠. 자, 그 위헌 여부에 대한 계기를 마련한 당해 사건이라든지, 자, 그리고 위헌 재청 신청했거나 재청을 한 사건,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계속 중인 사건이죠, 이건. 자, 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 해당 위헌 결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 병행 사건에도 적용된다. 자,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자, 이거에 대한 형량을 통해서 소급표 인정을 한다고 했죠. 자, 불처벌 특례를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인정되는지. 자, 이거에 소급표를 인정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지 않는 자가 다 형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죠. 자, 위헌 결정의 소급표 인정하는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형벌 조항이긴 하지만 위헌 결정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봤고요. 자, 위헌 결정된 형벌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하게 된다. 자, 과세처분 근거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냐? 자, 가능하지 않죠. 자, 과세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형벌 법규가 아니죠. 자, 비형벌 법규로서 장래효가 원칙이다. 장래무효죠. 장래무효. 따라서 과거에 이미 위헌 결정 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위헌 결정된 법률을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집행력 문제네요. 위헌 결정 법률에 근거한 과세 처분의 효력. 자,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명백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따라서 무효 사유는 아니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자, 그런데 취소 소송 제기기간이 경과했어요. 자, 이럴 경우 이제 위헌 결정 소급표가 미치느냐? 자, 미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위헌 결정 소급표랑 그 해당 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랑은 상관이 없는 거라고 했어요. 자,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위헌 결정 소급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명백한 게 아니죠. 따라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자, 취소 사유 같은 경우에는 취소 소송 제기 기간, 제소 기간 규정에 적용되죠. 그래서 이 제소 기간이 경과해 버리면 이미 다툴 수 없게 된 거예요. 확정력이 생겨서. 자, 법적 안정성이 생긴 거죠. 확정력이 생겼으니까. 따라서 위헌 결정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자, 자신이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서 처분법률 위헌 결정이 된 경우, 이럴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 68조 2항에 따른 헌법 소원에서 인용 결정이 난 경우 재판이 확정될 수 있죠. 자, 이럴 경우 이제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 이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헌법 소원을 심판을 청구한 자도. 따라서 자신이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위헌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재심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자, 과세 처분의 하자가 후속 체납 처분에 승계되느냐? 독립된 행위라고 했죠. 독립된 행위 같은 경우에는 당연 무효 사유만 승계되지 취소 사유는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거는 취소 사유라고 봤죠. 위헌 결정 있기 전에는 명백하지 않으니까 취소 사유다. 취소 사유니까 승계되지 않는다. 조세부가 근거 조항에 위헌 결정 후 이루어진 체납 처분의 효력. 체납 처분은 무효라고 했죠. 당연 무효. 위헌 결정 후에 위헌 결정의 취지를 따라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이죠. 기속력. 자, 위헌 결정은 기속력을 가지니까 위헌 결정 후에는 이제 체납 처분도 할 수 없다. 자, 재심 청구할 수 있는 유죄의 확정 판결은 위헌 결정을 효력 상실하는 법률을 적용한 판결이죠. 자, 위헌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을 적용한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형벌 조항 유죄니까. 자, 합헌 결정 이전 행위에 대해 합헌 결정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하냐? 자, 그래서 가능하다고 했죠. 자, 합헌 결정이 있는 경우는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잖아요. 형벌 조항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합헌 결정 이후에 이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요. 자, 이 유죄 판결은 그러면 효력을 상실하는 이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는 그 법률 조항을 적용한 그 사건이 되는 거죠. 자, 범죄 행위 시가 합헌 결정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합헌 결정 이후에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이 유죄 판결은 위헌 결정된 형벌 조항을 적용한 판결이니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유죄 판결이 확정 후에 처벌 조항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럴 경우 재심 청구할 수 있는가? 재심 청구할 수 있다. 입법 개선 시한, 도가안, 선거구 구역부 계속 적용 헌법 불합치가 있는 경우죠. 계속 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 입법 시한을 뒀는데 그 입법 시한을 넘어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 선거구역부는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 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헌법상 우리 국회는 선거구 입법 의무를 가지죠. 자,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하고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 폭넓은 입법 형성권을 가지지만 아예 만들지 않는다 이런 권한은 있는 건 아니죠. 자, 우리 헌법은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국민의 선거권을 어떻게 잘 보장하라 해서 입법을 형성하라는 취지이지 아예 이런 선거구를 만들지 말라 이런 권한까지 주어진 건 아니다. 따라서 헌법상 선거구 입법 의무가 있으니까 반드시 형성을 해야겠죠. 선거구는. 자, 종전에 합헌결정에 있는 형벌 조항에 유형결정 소급표 제한이 평등문칙 위배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종전 합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 신뢰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도 종전 합헌 결정은 좀 인정할 취지가 있다. 따라서 합헌 결정이 있던 날의 다음 날로 이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게 그렇게 이제 평등 원칙 위배는 아니다라고 보게 된 거예요. 자, 또 여기까지 또 만큼 복습해 봤습니다.